그 답변 순서는 사전에 수업한 질문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질문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토론 진행은 우리 조규만 교육혁신원 부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현우 부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셨죠? 예, 안녕하세요. 마지막 오늘 성과 포럼에서 종합 토론을 맡게 된 대학혁신지원사업센터의 부센터장이자 교육혁신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조규만입니다. 예. 종합 토론은 우선 저희가 오늘 발표한 자료들을 우선 공개를 했고 그 공개된 자료를 보고 사전에 우선 저 질문들을 몇 가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오늘 받았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성과 포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된 바에 따르면 2개의 질문이 왔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오늘 발표 내용 들으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사안이라든지 또 좀 더 알고 싶은 사안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질문을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시니까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받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사전 질문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발표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하시는 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질문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한 구축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해당 질문은 강동희 특임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혁신사업지원센터의 특임 교수를 맡고 있는 강동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발전계획과 혁신사업 간의 연계성 구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3주기 그 기본 역량 진단을 끝난 다음에 기획실의 전략기획팀에서 빠르게 발전계획 고도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다음에 있을 그 혁신사업과의 연계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러한 목표 하에 2가지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혁신사업 집필위원 5명이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계획이 담고 있는 정신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비전과 목표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실행 과제 그리고 지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혁신사업에까지 연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전략은 이게 발전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혁신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까지 좀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사업에서 이 중간에 간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발전계획 추진 로드맵 연구라는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계획에서 제시한 그런 추상적인 과제들을 혁신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개발하기 위한 수기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때도 혁신사업 집필위원들이 포함해서 이제 연구진을 구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제 발전계획 과제와 유사한 이 타대학의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도출된 과제들 중에서 일부를 혁신사업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똑같은 그 발표 자료에 대해서 다음 또 사전 질문이 있어서 같이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CSU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중점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각 사업별로 이제 성과 지표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성과 지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학의 혁신 사업의 중점 사항은 좀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사항이 많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을 한 2가지 정도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성화 분야에 대한 과제가 있었는데요. 이 하이퍼 CSU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이 특성화 분야를 7개로 새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혁신 사업은 4개 분야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제 일주기 혁신 사업에서 이 혁신 사업을 통해서 창출한 그런 성과들을 이제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 2주기 혁신 사업에서는 이제 특성화 한류 체계 그리고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좀 고도화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특성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전략기획팀에서 이 특성화 한류 체계를 작년이죠. 작년 10월까지 해서 완료를 했고 그리고 인증제를 통해서 특성화 인증제를 통해서 오늘 발표를 하신 그 컴퓨터공학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중점 사항은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한 학생 지원과 함께 그 다음에 성과 관리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1주기 사업에서 정말 수많은 데이터들이 생산이 됐는데 그 데이터의 효용 가치를 좀 높이고자 하고 그리고 향후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그 다음에 우리가 CU 플러스 통합 통합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이제 성과 지표가 우리도 성과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1주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한 부분도 있고 해서 2주기 사업에서는 이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해서 발전 계획에서 굉장히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발전 계획 때 부서별로 간담회를 가져서 부서에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좀 담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우리 이제 성과센터의 김정훈 교수님이 좀 담당을 해서 이 일일이 그 부서와 컨택하면서 그리고 그 자율지표의 성과 지표 그 자율지표의 포뮬러와 함께 그 목표치를 좀 협의 과정을 통해서 또 포함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행 과정에서는 좀 정기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실무 협의회를 좀 진행하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는데 그 지표 달성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의 김선아 선생님이 일일이 또 부서를 방문을 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IC21이라는 우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분기별로 지표 달성도도 점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종합하자면 아무래도 지표 관리는 발전 계획 단계부터 이 부서와의 정말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근도 제시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첫 번째 발표 과제였었던 우리 교육성과관리센터의 장희진 센터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학과 맞춤형 통합 컨설팅 및 인증제 관련돼 갖고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 인증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컨설팅도 그렇고 인증제도 그렇고 가장 큰 벽은 사실 교수님들께서 참여를 하시겠다고 결심할 때까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들께서 자 우리 학과 이거 참여합시다라고 결정을 내릴 때 고민하는 이유는요. 사실 이거를 참여하면 다 좋을 거야라는 결과적인 거에서는 다 동의하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과정입니다. 인증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보고서의 양이 어마어마할 텐데 누가 할 거야? 이게 이제 다 문제가 되거든요. 원래 학과의 교수님들은 학생들 하나하나 과목에서 잘 가르치시고 자기 연구하시고 이게 사실 더 중점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하는 거 그것도 우리 학과의 교육과정 전반에서 전체 다를 다루는 이 인증에 관련된 보고서 쓰는 게 너무 힘드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학과 교수님들을 달랠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아까 이제 발표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센터에서 주관 부서에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에 직접 연락을 해서 데이터를 저희 선에서 다 받아가지고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미리. 사실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우리 학과와 관련된 좋은 데이터들이 있는데도 그걸 수집을 못해서 빠뜨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육혁신원에서 평가관리센터에서 미리 수집을 해서 학과에 나눠드리면 학과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빠뜨릴 일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미 데이터가 다 수집되고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이 오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고 분석하시고 뭔가 고찰하시면 보고서가 금방 뚝딱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훨씬 일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주관 부서에서 좀 더 인력을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교수님들의 부담을 덜어줘서 좀 더 쉽게 진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또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동안에 당연히 이제 뭐가 빠진 것 같다거나 이 부분 좀 어렵습니다 하면은 상시로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결국은 인증을 받아야, 그 학과가 인증을 받아야 저희 학교에도 좋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학과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드리고 그거를 지금 당장 금방 보완되는 거랑 보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차원에서 주관부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교수님들이 인식이 조금씩 좀 좋아지는 중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포럼 발표 두 번째 과제였었던 최효열 교수님께서, 컴퓨터공학과 학과장님이신 최효열 교수님께서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최효열 교수님께서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한 일이 생기셔서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포럼 발표 3번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통합관리 센터에서 발표한 주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어쩔 수 없이 그 참여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어떻게 하면 학생 전체, 학교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원론적인 답변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비교과 확산 방안은 결국은 좋은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고 그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앞선 발표에서 엄청난 양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사실상 개설이 되고, 아까 원스톱에서도 조정도 교수님이 발표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지만 반면에 또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한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2022년 저희 센터에서 아마 가장 많이 이슈화된 키워드가 아마 시그니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과 단위의 시그니처, 너희 학과의 시그니처가 무엇인지 계속 물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 대학의 시그니처는 무엇인지, 또 타대생이 생각하는 너희 대학의 시그니처는 무엇인지 계속 물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는 장학금이라든지 일회성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충분히 투자한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선 부서에서는 정량평가 대비해서 되게 많은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부담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저희가 좀 더디더라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개설과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학생들은 거기에 더 많은 시간과 어떤 노력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인데요. 유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학과나 단위부서에서 진행할 텐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사전 신청 그 질문을 받고 발표 자료에도 비교과 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대학 이제 비교과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수행되는 모든 과제는 사중 평가와 3스텝 CQR 체계를 다 거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거는 이제 이걸 누가 하느냐, 이것만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부서 단위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들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사업 타당성 평가 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100여 개의 과제를 전체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 부서에서 알려드리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을 진행하고요.
중간 모니터링에서는 학생 평가단과 그다음에 외부 위원들이 좀 개입을 해서 어떤 제언들을 주고 결과적인 그 성과 평가만 한 게 아니라 종합해서 우수 프로그램들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업비가 아닌 교비로 운영되는 학과 단위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비교과 통합관리센터가 공모부터 평가까지 개입을 하는데요. 공모 단계에서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우수 학과에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 연구위원회 내외부로 구성된 위원님들이 최종 평가에서 평가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 관련된 자료는 아마 제가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어떤 평가 점수들이 반영이 되는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발표했었던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발표했었던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디자인 싱킹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디자인 싱킹이 무엇이고 학문 분야에 무관하게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하나의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학습이 부진하거나 도태된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제 성과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학습지원센터 김난희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발표를 들으셨다라면 간단하게 디자인 싱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이 디자인 싱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 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실질적인 실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옮겼을 때 최적의 안을 내기 위해서 선순환적으로 이 단계를 거치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는 활동이 바로 디자인 싱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서 학문 분야별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아까 적용 범위를 말씀을 드렸을 때 비즈니스, 사회혁신, 대학 문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다양하게 적용은 가능합니다만 만능은 아닙니다. 만능은 아니지만 이 활동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문제 해결,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이 목표라면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부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가라고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서는 사실 그냥 단편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학습 부진을 위한 사전 예방 프로그램과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즉 학고를 막기 전에 학습이 좀 부진한 학생들을 좀 더 학습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전 예방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사 경고를 맞고 나서 그 사후 관리하는 사후 프로그램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전에는 이제 학생들의 학습 습관을 만들어주는 얼리 체크인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후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학습 컨설팅이라든지 포맷 완료라는 프로그램들이 단기 또는 집중, 또 한 학기 교과목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교수학습센터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원스톱 상담센터에서도 CEO 지도 교수님과 연계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실제적인 성과는 이제 교수학습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학습 습관을 만든다든지 할 때는 학생들이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새로 학교에 등교하는 이런 어려움들에서 성찰 일지를 봤을 때 학습 습관을 만든다든지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이런 성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습 부진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학생들 프로그램을 참여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학고자나 좀 저성취 학생들 참여 유도하는 건 더 어려움이 있는 프로그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두 좀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더 또 홍보하고 학생들의 1대1 접근을 좀 해서 참여 유도 부분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5번째 발표를 했었던 원스톱 학생상담센터에서 발표했었던 진로지원 체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진로지원 체계, 우리 대학의 진로지원 체계의 범위, 입학부터 취업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지 아까 일부 발표 자료에서 답이 일부 좀 나오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성도 연구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입학부터 취업까지 다 지원하는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일단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 지원이라고 하는 것과 취업 지원이라고 하는 것과의 차이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와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진로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할 때 같이 많이 따라오는 것들이요, 전생의 주기 혹은 평생교육 이런 단어들이 보통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진로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취업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지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지만, 진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그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고요. 이쪽을 시도를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서 이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진로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많이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탐색입니다. 진로는 탐색이라고 하는 단어와 많이 같이 가는 거고요. 취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업을 성공했다라고 한 다음에도 사실 진로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측면까지도 같이 가는 것이 진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직장에 취업을 성공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경력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보통은 이제 그래서 커리어 컨설팅 혹은 커리어 상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더 길게는 그러면 은퇴한 후에는 어떻게 살 건지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 진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대학 교육에서의 진로 상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까 저희가 사업을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나눠놨던 것처럼 명확한 목표를 가진 취업 목표를 가지고 실제적인 어떤 자격증 준비를 한다든지 면접 이력서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취업 지원에 속하는 부분들이라면, 그 전에 방향성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 그 목표를 잡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과정을 진로 지원이다라고 조금 더 한정시켜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전 질문입니다. 6번째 발표를 해주셨었던 체육학과의 김옥주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하셨을 텐데 재능 기부 학생들의 열의와 참여도가 높았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와, 그리고 지역 내에 일반인들에 대한 참여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육학과 김옥주 교수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저도 마찬가지로 S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구조가 이 재능 기부를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제 해외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수요가 있는 것이고요.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현장 구조를 보면 교사 한 명이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업의 질 관리는 떨어질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의 어떤 그 교육기부, 재능기부를 통해서 다수의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포지션별로 매칭을 해가지고 학생 선수의 전문적인 기술을 지도해주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뭐 다른 하나로 예를 들면 사실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종료돼서 우리가 성과를 목표치를 달성해서 4개 학교를 못 갔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2배로 더 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장에서 만족도나 열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소외되는 학생 없이, 그러니까 일대 다수의 어떤 지도는 소외 학생들이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매칭별로 포지션별로 매칭을 해주면 학생들이 소외 없이 잘 못하더라도 선생님들이 할 수 있어, 한 번 더 해봐, 그러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효과와 만족도를 나타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다음에 또 하고 싶다, 다음에 또 이 프로그램 할 거면 또 참여할 거냐, 무조건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홍보를 했냐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조선대학교의 어떤 그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관내의 어떤 교육청, 그리고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모두 발동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지역 관내의 어떤 홍보 효과는 사실 미비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특히 우리 김현우 교수님께서 많이 역할을 좀 해주셨고요. 또 우리 학과 교수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또 학과 출신들의 현지 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주셔서 그렇게 홍보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 교육기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성과 포럼 행사는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요청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2가지의 질문이 지금 추가로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계명대학교 교육혁신팀의 김미성 연구교수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 발제를 해주셨던 우리 장희진 센터장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년도에 통합 컨설팅에 12개 학과가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컨설팅을 위해서 한 학과당 몇 회의 만남을 가지셨고 또 만날 때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통합 컨설팅에 저희 12개 학과 참여했는데요. 이 12개 학과면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1년에 12달이니까 한 달에 하나씩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상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불과 몇 달 사이에 이 12개 학과를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학과당 실제로 교수님들하고 저희 컨설팅단이 같이 만난 거는 학과당 1번에서 2번 정도. 처음에 이제 접수하시면서 문의하시거나 막 이렇게 이제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컨설팅 보고서가 다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이 컨설팅을 실제 이제 해드리면서 보고서의 내용 설명해드리고 의견 듣고 요럴 때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나서 그 2번째 미팅이 보통 1~2시간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만날 때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느냐?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처음보다는 이제 마지막에 보고서가 나왔을 때 만남이 이제 깊이가 있는 건데 전체적인 그 컨설팅 내용들 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 설명해드리고 각각의 권고 사항이 어째서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는 건지 근거 자료들도 조금씩 설명해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 학과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사실 그 밑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들인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노력이 훨씬 더 컸던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학과의 교수님들은 그 1~2시간의 시간 동안에 이 저희의 이제 노력의 성과를 사실 굉장히 인정해 주셨던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조선대학교 졸업생이 유튜브에 질문을 해주신 사안이고요. 포럼 발표 6번째로 발표를 해주셨었던 체육학과의 김옥주 교수님께 해당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사회적 가치 실현에 걸맞는 재능 기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답변해 주셨던 거랑 좀 일부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성공적인 글로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성공의 요인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또 지역 내부터 타지를 넘어서 해외 취업 부분까지 스포츠 교육이 진출할 수 있기 위해서 기관이나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을 어떻게 해나가셨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설명드린 거와 아마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근데 홍보라는 거는 단순히 횟수가 많아서 홍보가 잘 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연계과정 그리고 어떤 그 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태권도 해외 컨텐츠 구축을 통해서 인프라를 형성하고 취업에 연계하는 부분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우리 조선대학교 총장배 태권도 대회를 LA에서 유치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씨앗이 돼서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저도 그 교육 기부를 통해서 베트남에 다녀왔었는데요. 꽤 3박 4일 동안 계속 협약만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찾아주는 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로 뛰고 현장에 가서 우리를 알리고 그러한 것들이 일선 현장에 있는 교사와 네트워크를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강점, 우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어떤 저희도 한 4개월 동안 1,005명을 교육 기부를 했었는데요. 이 4개월에 1,000명을 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 사업에 참여했던 학생 선수 그리고 무용학과 학생들 그리고 태권도 학과 학생들 굉장히 힘들지만 이 횟수가 거듭될수록 현장에 있는 학생들 좋아하지만 이 교육 기부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 친구들도 지도하는 방법의 어떤 노하우를 알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움의 어떤 기쁨보다 또 지도의 기쁨을 느끼면서 그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교사와 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홍보 효과로 극대화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 질문은 조성두 교수님께서 발표하셨었던 진로에 대한 부분인데 진로 동아리가 상당히 좀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 요것이 지금 보면은 하나의 일회성 프로젝트 혹은 액티비티 기반으로 현재는 운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진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어떤 지속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치면 학과 단위에서의 어떤 진로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로 적극적으로 좀 발전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그 학과에서 각각의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진로를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시지 않은 건지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 자율적 진로 탐색 혹은 자발적 진로 탐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다양한 대학에서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진로 체험단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기획 단계에서는 이런 방식의 내용들이 아니었었는데 이후에 오히려 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진행을 하게 된 내용들이었었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율학기제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대학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그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율학기제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파란학기제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이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아예 학기 하나를 통째로 그런 자기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가지고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요. 비교과 프로그램들이나 다양한 취업 진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참석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 답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활동을 만들어서 해봐라. 그 내용을 우리 학교에서 지원을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학생들한테도 필요한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런 내용들은 저희 그 원스톱 학생 상담센터라는 한 부서 차원에서 진행될 내용이 아니라 학교 전체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진행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우리 부원장님과 발표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